아빠가 구의원이며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서울 이문동의 한 구의원의 딸이 20살 정모 씨, 이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빠가 구의원이라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술집 여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까지 2대나 때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역시나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딸의 말을 제가 대신 읊겠습니다.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급기야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까지 걷어찼습니다. 결국 현직 구의원의 딸,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또 다른 갑질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8살 A씨는 마약을 무려 15번이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A씨와 관련된 유력 정치인 누군가 싶으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두고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라서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A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는데도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다 재판 결과에 항소조차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들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린 김무성 대표의 얘기.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본인의 확실한 해명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네. 일단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그러니까 네. 횟수로 3년여에 걸쳐서 사실 일반이 우리가 흔히 마약 그러면 그 대마초나 필로폰 하는데 이분이 지금 코카인까지 흡입을 한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적발된 것만 3년여에 걸쳐서 15회인데 또 그 실제로 30명분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필로폰도 구입을 한 그런 범죄 사실인데, 사실 이 정도면 그 정한형의 가중처벌하거든요. 상습성 인정을 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올 2월 달에 작년 12월 말에 구속이 돼서 올 2월 달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2달간의 수감을 거쳐서 나온 상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김무성 대표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분이 둘째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원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 마음에서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 하지만 이 따님이 나한테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렇게 이제 절절히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 문제. 예,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게 계속 다른 언론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인척이라고, 그럼 김무성 대표의 인척, 사회니까 인척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언제 인척이 됐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최근 배용진 씨가 결혼한데 거기서 외부인 차단 엄단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럼 인척이 된 지, 사위가 된 지가 한 달도 안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기 전에. 그렇죠. 사위가 되기 전에 2월까지 있었던 그렇죠. 일이니까요. 사위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유력 정치인이 재판이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따져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가
이유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이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점이 안 맞잖아요. 시점이. 아니, 사위가 된 건 최근 한 달 내고요. 그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손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한참 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우선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 2월 7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한 달 지나서 이제 출소 이후에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이게 뉴스가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도 언론 출신이긴 한데 대부분 뉴스는 즉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7일에 이 판결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난 지 한 7개월 그렇죠.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뉴스가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 무슨 배경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딸이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 아버지의 심정도 사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 문제다. 근데 뭐 이게 자식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결국 자식이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과 이런 가지 연결시키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벌써 오래 전 얘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해명도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해명은 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알았지만 반대도 했고 그리고 그 판단이 났을 때는 사위도 아니었고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판결이 굉장히 이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예를 들면 뭐 9년 6월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4년과 양형 기준의 최저 라인인 4년과 지금 실제로 선고한 3년이 큰 의미가 있는 게 3년부터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4년으로 정한 건 이 정도면 집행유예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그냥 양형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3년을 내려서 집행유예까지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무성 대표와 연관이 저도 만약 의혹은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거기다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는 저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유력 정치인의 인처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긴 마당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례적인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구속 그 피의자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 이게 문제는 3년여 동안 15차례고 또 마약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흡입을 했는데 이 마약 자체가 대마초가 아니고 바로 필로폰과 코카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습으로 투약을 했는데 기소를 검찰에서 하면서 사실상 상습성을 적용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단순 마약 투약 흡입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하한선 이탈을 해서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반드시 검찰에서 소위 기소를 한 사안이 벗어나면 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항소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또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내 딸이 다른 사이가 될 사람이 마약류를 흡입을 했다고 하면 제가 수사 경험칙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 사돈이 될 집에 절대 안 알립니다. 그리고 비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속이 됐다라든가 또 마약류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를 숨깁니다. 왜 그러냐면 딸과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게 알려지면 유력 정치인인데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안 돼, 이 결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김무성 대표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알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알면은 그렇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죠. 전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사위가 상당히 그 집안이 뭐 재력으로는 넉넉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아주 훌륭한 사람을 썼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과 또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 하여튼 일단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기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럴 만한 변호사를 썼는지 그 과정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이제 정치를 해봤지만, 아니, 저도 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근데 제 딸이 마약 저기랑 결혼하겠다는데,
그 결혼 예비 사이니까 나중에 결혼할 것 같으니까 그 내가 정치인인데 뭐 법원에 압력 넣고 검찰에 압력 넣고 그래갖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끔 해준다? 아, 그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성사 안 되게끔 하는 게 아버지의 뭐랄까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검찰에 압력 넣고 법원에 압력 넣어갖고 그 형량을 낮춰주고 뭐 해가지고 그 나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바보 같은 판단 하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이제 사이 되는 분이 지금 38세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회사도 운영을 하고 또 뭐 나이트클럽도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유력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이 형 자체로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데 사회봉사 160시간이 이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약한 그런 처벌은 아니나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항소폭이라든가 또 그 선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허점이 좀 보이지 않나 하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에 있어서의 뭐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판결은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거 연관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무성 대표 이건 오늘 보도된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근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 그 좀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 예?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전 왜 반대를 했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금 발언이라는 것은 저도 딸만 둘인 아버지로서 이해가 된과 동시에 그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까 이용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문제 제기에 있으려면 그 2월에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게 2월이라면서요. 네. 그럼 그때 기사화가 됐었어야죠.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 뭐 그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그걸 어떤 경위로 이걸 알게 돼서 이걸 보도를 했는지 그런 것도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변호인이 취득한 사실을 밖으로 흘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다 나쁜 의도로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로 언론사 한 매체에 그 중요한 그 메이저리그급 매체에 흘려준 게 아닌가. 만약 그런 부순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밝혀졌을 때 상당한 비난이 더 가세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이죠. 권양숙 여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 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뒤늦게 알았는데 이걸 이혼을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게요. 이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게 둘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참 근데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종류가 다른 얘기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아까 안보라 앵커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구의원인데 니들 다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팀장님? 그 올해 2월 27일 날 새벽 4시에 발생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 구라고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새벽 4시까지 들어와서 술을 먹은 20세 여성이 갑자기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42세 된 업주가 붙잡습니다. 술값을 내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이제 이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구의원님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뺨을 때리고 이제 거기서 난동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관 50대 초반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너네 다 죽었어.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 하면서 남성의 중요한 곳을 발길로 찾고 또 아주 또 발길질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현행범 체포가 돼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입건이 돼서 결국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역시 160시간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하다못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만 됐어도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경찰관 크게 다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굉장히 갑질이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눈여겨봤습니다. 이 판사가, 박재경 동부 판사가 지금 이거 하신 게 우리 사회 애역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미성숙했는데 시민의식 함양 교육 시스템 부족하다.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이 피고인의 탓만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을 하신 거냐. 그 20세 여성의 아버지인 구의원을 잠재적으로 탓하신 것 같은 판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나 진짜 아니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진짜. 저는 나 이거 조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전 팀장님 좀 다른 생각인 게 일단 저 잘못은 이 구의원 딸이 했죠. 네, 말이 네. 안 되잖아요. 일단 술값을 내야죠. 술값을 안 내요. 그럼 술값 없으면 술 마시지 말았어야죠. 네. 그리고 난동 부리니까 온 경찰을 때렸어요. 그거 공무집행방해 엄청 높은 형량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막 오히려 그 경찰한테 내 남자친구 찾아와라 하면서 더 큰 소리 치고 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잘못했다는 건 다 아니까. 저는 사실 저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우리나라 사법부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두 판결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판사님이 물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권위의식이 있는 것은 피고인 탓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아니 그러면 사회의 문제면 범죄자가 없어요. 저 법원이 왜 있습니까? 사회로 문제를 돌려서 정부가 다 알아서 해야지. 법원이 거기에 왜 있어요?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주고 선고유예를 준다는 게 그럼 오히려 그 아빠와 함께 수강명령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 양형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한 달간 입원도 했고요. 예, 그랬는데요. 그건 검거 당시에 격투가 벌어진 거지만 갑자기 출동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 의원이야.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실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판사가 재판을 하실 때 네. 만약에 그 법복을 입은 재판정에서 판사님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고 하면 바로 감치 구속이거든요. 구속이죠. 근데 경찰이 1년에 한 2만여 건 이상 공무집행 방해 입건하는데 구속되는 사례가 바로 2% 이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공무원들, 특히 제복 입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는 조금 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요, 의정 활동할 때요, 파출소 체험 군번을 한 10번 이상 해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택시를 몰고 옵니다. 근데 승객이 술이 취해 있어갖고요. 돈을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 기사가 파출소로 예. 택시를 몰고 와요. 그럼 경찰관들이 깨워갖고 그 승객을, 취객을 깨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경찰관한테 이제 진짜 쌍욕을 욕하고. 합니다. 쌍욕을 하면 그래도 경찰관들은 선생님 하면서 커피 뽑아달라면 커피 뽑아주죠. 찬물 갖고 오라면 찬물 갖고 오죠. 그래갖고 겨우 1시간 정도 달려갖고 집에 보내요. 제가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느냐. 전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문제 삼으면요. 영창 갈 사람, 영창이 아니고 저기 구치소 들어갔으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행정안전위 하면서 삼진 아웃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가 3회가 되면요. 무조건 구속시키는 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도요. 그 경찰 알기를요. 와서 그래요. 너 자식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놈이 왜 나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런 게 특히나 취객들은요.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호님 삼진 아웃제 얘기 제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 일선에서 제가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모든 팀원이나 부서원들한테 최대한해서 일단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영장 신청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근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냐 기각이 많이 돼버리니까. 공무집행 방해 말고 좀 다른 예,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나는 구의원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본인의 아버님이 저런 일반 업소라든지 아니면 주점 같은 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는 그동안 본인의 직무 이외에 어떤 것들로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딸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아버님이 정말 제대로 된 구의 운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합의를 해줬대요 지금. 그 주점 주인께서 본인이 그렇게 욕도 얻어먹고 젊은 사람한테 그랬는데 합의서를 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마 합의서를 이제 냈다. 아버지가 이제 구의원이 가서 또 빌었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술이 죄죠.
새벽 일어난 것이 이제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러니까 새벽 우리 4시에 아버지가 구의원인데 그러니까 새벽 4시 정도 뭐 이게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술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취중 진담이라고 평소 때 사실 보고 배운 것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구의원께서 이제 뭐 전화로 뭐 한 거나 이제 위협적인 이런 걸 좀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가 좀 세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구의원이면요, 이 술집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모든 구청에 보면요, 그 위생과가 있어요. 보건위생과. 그러면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데 위생 점검을 나가갖고 뭐 적발을 해갖고 과태료 같은 걸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원이 뭐 뭔가 그 어떤 그 술집에 대해서도 앙심을 품게 되면 그런 식의 그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거 네티즌들 반응 보니까 굉장히 재밌던데 구의원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국회의원이었으면 오죽했겠느냐. 그러니까 뭐 요새 뭐 국회의원은 뭐 동네 북이니까 뭐 다 좋은데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그 구의원이 청렴하기는 했나 보다. 술값 못 내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권력 이런 것들도 많이 옛날에 줄었고 그런데 항상 자신의 권력을 비대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니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은 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